안녕하세요. 수익만세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마스크까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 아이러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자주 깜빡깜빡하고는 하는데요. 조금 덥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함께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만큼이나 이겨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장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그 시장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시간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2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준비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알찬 상담 시간 그리고 강의 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담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선착순이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자,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주세요. 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내 종목,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저희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5월 8일 이후로 제가 이제 한 달 2주 만에 다시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그동안은 3월 달부터 이제 6월 달까지 워낙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종목에서 파티를 즐길 수 있었던 시장이라면 이제부터는 좀 시장에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좀 유의하셔서 이제는 2차 파티는 정말 이 시장에 내공이 있는 분들만 좀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략 꼭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매 방송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 더 많은 다양한 이슈와 시황들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도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모르고 접근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시장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은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오늘도 TV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더 좋은 종목과 함께 더 다양한 이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돈을 벌 수 있도록 꼭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들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만세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어지면서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한국판 뉴딜 정책 중요성을 말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세계적으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먼저 우리 이번 주 우리 전문가님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크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실과 증시의 괴리율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론과는 다르게 마음으로는 자꾸 이제 주식들을 쫓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141포인트까지 이제 도착이 됐습니다. 지난 1월 달과 2월 달 시장의 고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지난 1월 달, 2월 달과 비교해서 현재 시장의 이 경제 상황이 과연 훨씬 더 좋아졌는가 아니면 그때와 상황이 비슷한가를 비교해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또 피해를 봤었고 이번에 다가오는 7월 달이 분명히 2분기 실적 시즌일 텐데
요때 당시에 분명한 거는 최악의 실적들이 거의 대부분들 발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과 증시의 괴리율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미중 간의 이 역시나 갈등 문제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역시 한일 WTO 또 제소 이슈까지 있고 거기에다가 또 남북 문제까지 또 확산되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를 겪고 나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장이 변곡점이 좀 발생을 했고 그동안 이제 지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정배열 구간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3개월 만에 이 일봉상 21선을 또 벗어나는 그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약간의 좀 변곡점이 발생되면서 그동안 상승하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우선주 내지는 방산주, 남북 경협주 같은 이런 일부 종목에만 좀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수급을 좀 뺏기는 경우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동안 이 60선과 그리고 5일선의 이격도가 약 116% 정도 좀 벌어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중기 조정 국면에 진입이 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전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22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해서 상승해서 올라간다가 아니라 좁은 박스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 강하다라면 2000포인트를 좀 지키는 선에서 2200포인트까지 해서 약간의 좁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약하다라면 다시 1950포인트까지도 회귀할 가능성은 있다. 물론 이번 달은 아니겠지만 저는 7월, 8월 달로 하면서 점차 기간 조정 국면에서 가격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현금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또한 오히려 상승이 좀 강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이 어쨌든 다가오는 반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최근 이 우선주 랠리와 방산주, 남북 경협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실적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음식료 업종이 될 수도 있고 비메모리 업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다양한 산업들의 실적이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실적이 좋지가 못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선주 같은 경우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도 했었고요. 또 아무래도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뭔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더 필요할까요? 저는 관망까지는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지난 3월 달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연준이라든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어쨌든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3, 4, 5월 달 시장에 결국은 반영이 된 겁니다. 상당히 풍부한 이 유동자금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손을 빼라, 관망이 아니라 그만큼 다가오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조금 더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거는 1월 달에도 실적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1월 달은 아직까지 이 코로나 피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분기 때 이 코로나 피해가 반영될 때 상장되어 있는 2,300개 종목들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인가? 대부분들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독 실적이 좋은 종목에 더 집중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잘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이 시장에 접근해보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 많은 투자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나 최근에 이제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굉장히 시장이 어수선하고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시장이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간지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최근 시장에 빅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도 시장 자체가 무너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증시를 방어해줬다. 사실상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빅텍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준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증시 자체가 폭락이 나와줘야 정상이지만 우리가 과거에 앞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에 단기적인 급락이 한번 나와주고 그때 하락폭을 지금 다시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안감이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개별주 위주로서의 올라가야 될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선주 위주의 종목들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원래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고 분명한 게 지금 시장에 이유 없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통해서 종목들이 급등하고 상한가를 갔지만 그 외적으로도 분명히 상한가 간 종목들은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KPM테크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신라섬유라든지 텔콘 RF제약이라든지 등등등의 종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시장과 상관없이 상한가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는 이제 보통의 시장이 상방으로서 자리 잡기 전에 이제 급격한 상방을 가져오기 전에 물량 확인을 위한 이 물량을 얼마나 가지고 가야 될지 물량 테스트를 위한 상승도 동반하고 있는 시장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급등하는 종목을 올라타실 필요도 없고요. 시장이 왜 이런가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빅텍이 올라가고 남북기업주가 올라가고 우선주가 올라가고 시장 자체는 굉장히 더러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분석하고 종목을 사려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9%는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개별주적으로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종목들로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버릴 수 있는 전략 꼭 한번 그런 식으로 챙겨가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TV방송 끝까지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그런 개별주 위주의 좋은 종목들 준비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익으로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은 개별 장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에는 우선주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든 뭐 북한의 움직임이든 뭐 코로나 이슈든 시장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선주의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우선주가 잘 가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우선주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지 못한 사람들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가총액도 작고 유통 물량도 작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적은 금액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작은 금액으로도 하한가 몇 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잘못 올라탔을 때 분명히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가 제대로 박살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삼성중공 우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00% 이상이 급등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500억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시가총액이 30억, 50억도 안 되는 이런 굉장히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한가 자체를 만드는데도 5억, 10억의 자금이었으면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급등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 올라탔다, 우선주를 잘못 올라탔다, 작은 매도 물량에도 하한가 몇 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우선주라든지 이런 것보다 방산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상승한 우선주의 흐름을 타기보다는 저점에 있는 상승 종목들의 흐름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는지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저는 뭐 이번 주에 상당히 뭐 많은 종목들이 급등락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는 좀 제쳐두고 지난 5월 8일 날 제가 이제 방송 출연했을 때 좀 제시를 해드렸던 IS 동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자 IS 동서를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해당 종목을 좀 제시를 했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의아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워낙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코로나 수에 관련된 종목들만 좀 움직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또 건자재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해와서 투자자분들이 좀 놀라셨을 텐데 해당 종목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이 폐기물 업체 대장주인 인선 ENT의 최대 주주가 IS 동서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폐기물 이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 거에 따라서 폐기물 시장 자체가 워낙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대 주주인 IS 동서가 그대로 또 수혜를 누릴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선 ENT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엔텍까지 역시나 인수하겠다는 또 내용이 나와서 최근 또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반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최근에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고 또 그래서 해외 쪽에서 쓰는 이 해외 이 사용 카드의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디에서 이제 돈을 쓰게 됩니까? 집안의 인테리어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뭐 PC를 구입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집안의 인테리어를 좀 수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인테리어 업체들 스테이홈 효과를 그대로 누리면서 최근에 뭐 현대 리바트라든지 한샘 같은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제 5월 8일 날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코엔텍 이슈까지 좀 반영이 됐었는데 다시 이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눌림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장기 평선 1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좁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 횡보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35,000원까지 다시 한번은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35,000원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추천을 이제 해드릴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 이 종목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은 좀 뜬금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역시 강한 종목은 강하다고 정말 이 종목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도 집을 꾸미는데 좀 요즘 흥미를 많이 느껴서 이렇게 인테리어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 집을 꾸미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이 종목을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것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약간 가격 전략 같이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께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2분기 때 네. 가구 업체들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양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대 리바트 그리고 한샘, LG 하우시스 같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IS 동서 가치도 역시 추가적으로 제가 35,000원까지는 일단 단기 상승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당 종목이 좀 눌렸을 때 한번 가격 전략 재진입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S 동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 특징주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신라섬유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신라섬유라는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여기서 이제 수익마스 플러스를 통해서 TV 방송을 통한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이후에 이 모든 강의가 끝난 이후에 또 방송을 이어서 하죠. 그러면서 신라섬유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신라섬유를 지금 보시라는 게 제가 굳이 수익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자 신라섬유라는 종목을 보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분명하게 신라섬유만 본다 하더라도 이 현상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못해도 6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구간대가 신라섬유인데 이 종목의 상승한 원인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는 게 원인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PM테크라는 종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를 가지고 갔다고 치더라도 지금 신라섬유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금량이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이슈 없이 지금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이런 것도 사실 우선주들의 급등 파동도 지금 시장에 이유가 없는 상승이었거든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이 이제 개별주적 장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증시 자체가 불안해 버리니까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도 오히려 급등을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예전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이슈가 나와준다. 그러면 종목이 일단 상한가를 가고 봤을 건데 무상증자 가지고도 상한가 가지 못하고요. 어떤 기업의 인수라든지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와도 상한가 가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분명한 호재 속에서도 호재로서 힘을 발휘 못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증시 자체가 굉장하게 불안하다. 그럼 지금 시장은 뭐냐? 이런 개별주죠. 이슈가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굳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찾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이슈를 파악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죠. 자, 금량이라는 종목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금량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소개시켜드렸고 지금 금량을 매수하신 분들은 벌써 뭡니까? 70% 이상의 수익이 지금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불안한 증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꾸준한 수익이 나오는 종목은 있어요. 하지만 금량이라는 종목을 까놓고 봤을 때 이 종목도 정확한 급등에 대한 사유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슈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유가 없어도 괜찮아요. 개별주 장세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선주들을 보세요. 우선주들이 이유가 있어서 1000%, 500%, 300% 날아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가에 대한 차익을 진행하는 건 기관이 됐던 외국이 됐던 특정이 주가를 롤링하는 주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없고 이 종목이 갈 만한 흐름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금량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신라섬유라든지 50%, 60% 지금 시에서 이런 건 너무 쉽죠. 그래서 그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따라오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신라섬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도 이렇게 뭐 신라섬유나 금량처럼 뭐 이슈나 기술적 이유가 없어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의 방금 정답은 다 알려드렸어요. 네. 이 개별주, 뭐 이슈가 없는 종목 이런 걸 사는 거는요. 이 차트 속에 흐름이 다 있습니다. 이슈 분석을 여러분들이 안 하기만 하면 괜찮아요. 이슈 분석이라는 거는 지금 따지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트럼프와 이 뭐 아니면은 중국 이런 데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슈에 대한 흐름. 자, 이슈 분석하신 분들 만약에 지금 방산주 사셨다. 지금 금요일 장 마감하자마자 하루 종일 지금 북한이 뭐 하고 있나 이것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식은요. 이슈를 찾는 게 아니라 뉴스를 찾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주식은 분석입니다. 어떤 분석을 하느냐. 차트의 흐름. 이 종목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못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슈를 찾고 거기에 대한 기업의 모멘텀까지 끝까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여러분들 계좌는 오히려 더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수익만 보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기업에 대한 2,000개가 넘어가는 시장의 기업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종목이 당장에 갈 수 있는가 못 가는가 그거에 대한 것만 알아가시면 되고요. 그런 거는 차트 속에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과 강의는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복합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이슈적 분석만 집중하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이 전반적인 흐름이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꼽아드리는 관심주 시간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주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테이홈에 이제 좀 연관돼서 네. 가구업체라든지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확실히 이쪽 관련된 산업들의 실적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한도 크린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뭐 가구업체는 아닙니다. 인테리어 업체도 아니고 바로 이제 렌탈 시장에 바로 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혹시나 옆에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갖고 정수기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뭐 쿠쿠나 코웨이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SK 매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LG, 삼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격하게 정수기 매출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최근엔 중국 수출까지 하면서 10억 달러, 10억 이상이 매출이 또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수기 업체 중에서 어떤 기업이 좋은가가 아니라 정수기는 사실상 설치해두고 나면은 크게 뭐 교체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교체해야 되는 거는 바로 필터입니다. 필터 같은 경우는 5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한 번씩은 꼭 이 필터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필터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한도 크린텍이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또 재밌는 거는
또 SF플러스 자산운용사 회장인 강방천 회장조차도 이 한독그린텍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또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했을 정도니 저는 이 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보고 오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종가가 21,900원에서 끝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눌림목에서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과점에서 21,600원 구간까지 좀 눌렸을 때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 가격 같은 경우는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인 18,30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주봉상 추세 저항까지 좀 노려보시면서 앞전에 이 전고점 바로 이제 시초가가 아니라 해당 종목의 상장 당시의 가격인데 25,950원까지도 충분히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가격 전략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주신 종목 바로 한독크린텍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정수기 관련주 같은데요. 저는 앞전에 말씀을 해주신 이 특징주로 IS 동서에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 종목보다는 좀 IS 동서나 한샘 같이 이런 큰 종목들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이미 사실 조금 인테리어 업체들은 어느 정도 좀 가격 반영은 됐습니다. 가격 반영이 됐고 또 해당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공략하시기에는 탄력도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한독크린텍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아직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이 정수기 업체들의 이 실적은 또 재밌게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해당 종목 한독크린텍을 오늘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상승한 종목보다는 이 종목 바로 한독크린텍이었는데요. 정수기 관련주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21,6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5,95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손절가는 18,3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을 왜 가지고 오냐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보시면 되겠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한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미중 무역 전쟁이 흐름이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빅텍이라는 종목을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 빅텍이라는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도박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5월달 한 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빅텍은 굉장하게 쏘아 올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빅텍이라는 종목이 조금 전쟁이라는 이슈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도박성이 컸기 때문에 추천을 못 드렸던 거지 분명하게 차트 자체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강조를 드렸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지금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사실상에 이 종목이 무너졌어야 될 자리에서 무너지지 못해주고 계속 뭐한다? 저가에서 계속해서 주가 방어가 들어온다. 지금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대에서 돌파를 해버리면서 거래를 싣고 지금 방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근 빅텍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나와줬어요. 빅텍에서도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무너져야 될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다시피 지켜내면서 주가를 다이렉트로 쏘아 올리는 구간대가 나왔고요.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차트를 지켜내는 구간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떠한 또 이슈가 나와주면서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큰 시세를 주는 게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다 알다시피 히토류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해서 계속 강장하게 크게 가는 거는 뭐 히토류 관련 종목이었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노텍이라든지 아니면 티플렉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종목들 잘 눈여겨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큰 시세를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매수가는 여유롭게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시되 3,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많은 분들이 추천한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일단은 만약에 이런 흐름을 나왔을 때 단기적인 이 고점대를 일단 뚫으라는 게 크기 때문에 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서 손절가는 2,500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이었습니다. 자,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를 5,000원 정도로 잡아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5,000원이면 거의 전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인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의 뭐 유망한 종목이다 말다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제가 진짜 제일 후회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TV 방송 끝나고 이어진 방송까지 계속 늘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분명히 수익맛의 플러스도 나오고 이전에 나오는 뭐 히든스탁이라든지 MTN 방송 굉장히 나오면서 이어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빅텍이 왜 이렇게 차트를 만들까? 빅텍이 진짜 뭐가 일어나려고 하나 하면서도 사실 빅텍이라는 종목은 북한과의 이 리스크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거는 너무 도박성이 컸기 때문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자라 얘기 못했습니다. 그걸 진짜 지금도 저는 한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빅텍이라는 빅텍을 놓쳤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차트적인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또 미중 관련된 갈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유니온 머티리얼 일단은 뭐 이 종목 자체가 정말 대단하게 떠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차트의 흐름을 읽는 거고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될 상방 시세를 잡아놓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들어갔다가 상방 시세를 줄 때 내가 나오는 거지 이미 계속 날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올라타가지고 이건 뭐 상한가 가게 해주세요. 기도매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최근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퍼섹 이런 걸 사신 분들이 이 종목이 정말 상방 시세를 잡아가지고 탄 게 아니라 그냥 사놓고 기도매매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그냥 올라갈 만한 흐름을 잡아놨다라고 하면 우리는 미리 사놓고 올라갈 때 큰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좀 스토리를 짠 게 네. 어쨌든 집안에서 또 이제 일을 했으면은 또 밖으로도 한번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특징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 대신에 우리 과연 사람들이 날씨도 좋아졌는데 어떤 거를 할 것인가? 실제로 캠핑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여행밖에 이제 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 국내 여행 관련된 산업들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통 캠핑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내지는 건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남아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아까 제가 IS 동서는 스테이 홈이라고 했는데 해당 기업은 바로 스테이 컨트리라는 표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아니라 어쨌든 국내 바운더리 안에서 또 이 어떤 걸 즐길 수 있을 것인가 레저를 좀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레저를 즐겨야 될 것 같아서 최근 들어갖고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크린 골프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골프존이라는 기업도 역시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산업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아직 못 올라간 종목이 또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남아산업이라는 종목이 좀 포착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골프 산업의 특징도 역시나 1분기 때가 보통 비수기다가 2분기부터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실적들이 늘어나고 보통 3분기까지 이 실적이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1분기보다 2분기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 2분기 실적의 기준점을 맞춰가지고 지금부터는 조금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해당 종목이 지난 금요일 날 13,600원에서 끝났는데 역시나 이 종가 부근 13,500원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추세적인 지지 구간 바로 11,890원에서 손절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상당히 짧은데 저는 이 추세가 깨지게 되면은 보통 그냥 손절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서 손절가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앞전에 추세 정고점 구간 15,500원 구간까지 트라이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홈, 스테이 컨트리 이렇게 집의 안과 밖 이 골고루 종목을 정성껏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종목은 스테이 컨트리로 남화산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앞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이 한도 크린텍하고 비교를 했을 때 솔직하게 어떤 종목이 더 잘 갈 것이다 이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좀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기업적인 측면으로는 저는 한도 크린텍이라는 기업이 훨씬 더 조금 메리트 있다라고 좀 보고, 근데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남아산업이라는 기업이 또 테마 쪽으로 엮이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상승률은 아마 남아산업 쪽이 조금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 바로 남화산업이었습니다. 매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자, 추세 잘 지키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매수가는 13,5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1,89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관심주입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솔직하게 이 종목도 들고 오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슈가 정말 사실상 강력한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들고 온 종목입니다. 그만큼 저는 주식 자체는 이슈보다는 조금 차트적인 흐름에 좀 더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 우양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상 우양이라는 종목이 뭐 음식료 이런 식품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장에 사실이 뭐 강력하게 가져야 할 만한 이슈는 사실상에 저는 뭐 모멘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굳이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급격하게 1차 파동, 2차 파동이 나와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음식료, 간편식품에 대한 간편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음식료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이 수혜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고, 자,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일단은 뭐 차트 자체도 살아있고 늘 얘기했다시피 신규 상장 이후에 제대로 된 상승을 가지고 오지 못한 종목은 어디서든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우양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 이후에 이후에 일단은 갭을 띄워놓고 쭉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고점대를 일단 형성해놓고 다시 한번 저점대가 형성되죠. 그래서 사실상에 지금 즉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 급락이 나왔던 거는 굳이 이 구간은 무시를 하셔도 괜찮아요. 차트 분석을 하실 때 이런 구간까지 박스권이라 이런 구간까지 뭘 잡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런 하락은 모든 시장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버리고 가셔도 괜찮다. 그럼 지금 현재 일단은 우양이라는 종목이 3,500원 내지 아니 4,000원 정도대를 잡아놓고 6,000원 이 구간대에서 크게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대가 나와서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이 6,000원대를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상 본다 하더라도 주봉상, 월봉상 본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평대 추세를 타주면서 우상향해 나가는 구간대, 그러면서 지속적인 꼬리를 탁탁탁 달아주면서 상승 추세 자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월봉상 봤을 때도 점점 보다시피 꼬리를 달기 시작하면서 저점대를 높이는 구간,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 눈여겨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종목이 5,500원대를 강력하게 뚫어내는 순간이 시세를 주기 시작하는 진파동이 나와주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양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양봉대를 뽑아내고 10% 정도 양봉대를 뽑아내고 다시 한번 몸통에서 물량을 모으는 구간, 이런 구간대가 중요하겠죠.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지 못했다가 돌파하고 안착하면서 다시 재돌파가 나오는 구간대,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양 같은 경우는 뭐 분할 시가 이하에서 여유롭게 접근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5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짧게 4,000원을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6,000원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 최소적으로 상한가까지 노려볼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8,000원 정도까지 짧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태공님께 한번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또 오늘따라 굉장히 차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굉장히 종목을 잘 고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좀 가태공이라고 좀 소문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차트를 보고 수익을 좀 보여주셨던 종목들을 몇 개 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사실상에 늘 수익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네. 종목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이슈를 중점으로 드렸던 적은 없고요. 매번 강의를 했지만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4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지난 이 수익만세 플러스를 통해서도 방송을 했지만 일주일 동안 6개 종목을 상한가를 보내드렸습니다. 보통 한 주에 3개에서 4개 정도 상한가를 보내드린다는 것 자체는 절대 운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는 거는 차트적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신라섬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신라섬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구간대를 집중해 봐야 되느냐. 늘 얘기했지만 주가는 누군가는 모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순간적으로 모아가는 이런 구간대. 아까 제가 우양을 박스 구간대를 잘 보라 했죠. 누군가는 모아가는 박스 구간대가 나와준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금 뭡니까? 금량이라는 종목. 금량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간 지속적인 박스 구간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상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잡아가다가 주가의 다이렉트 상승. 그러면서 박스 구간대만 잘 공략했다 하더라도 80% 이상의 수익이 나와줬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자, KPM 테크라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자, KPM 테크가 지금 단기 과열이 걸렸고 이 종목도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KPM 테크가 왜 상승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다들 그냥 광산주 열풍에 그냥 쫓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KPM 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가를 누군가는 모아가는 구간대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리고 다이렉트로 KPM 테크 같은 경우는 최고점까지 또 7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다 여러분들 핑계입니다. 주식을 못한다는 핑계를 그냥 지금 시장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수익 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고요. 상한가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급등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건 여러분들이 이슈를 보는 게 아니라 주가의 흐름. 누군가가 이 종목을 사고 안 사고 모으냐 안 모으냐가 중요한 거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관이 됐던 외국이 됐던 특정 주가를 끌어올리는 롤링하는 주포가 됐겠죠. 빅텍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듭시다. 빅텍이라는 종목 누가 기업적인 분석으로 그걸 모아갔겠습니까? 방산주라는 이슈를 보고 흐름을 보고 테마를 보고 모아갔지 절대적으로 이 큰 흐름, 이슈, 기업을 보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은 철저하게 흐름을 보고 이 종목이 단기간에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올 것인가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올 것인가를 예상을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TV방송 통해서 아무도 그냥 다들 그냥 뭡니까? 다들 그 뉴딜 정책에 미쳐있을 때 제가 그린 뉴딜 좀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린 뉴딜만 여러분들이 보셨어도 유니스라는 종목이 130%가 날라갔죠. 분명하게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와서 뉴딜 정책을 외칠 때 저는 이미 1월 달에 2월 달에 TV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맛의 플러스 MT를 통해서 뭘 추천드렸습니까? 비트컴퓨터를 추천드렸어요. 그 당시에도 이딴 종목 왜 추천 안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컴퓨터 300%가 날라갔습니다. 분명하게 작년 10월, 9월, 8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원이라는 종목을 처음 추천드리고 300% 이상이 날라갔어요. 아무도 이딴 종목을 왜 추천하냐고 다들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특정 정책적인 이슈와 묶이면서 300% 날라갔어요. 주식은 그런 겁니다. 흐름만 판단하시고 정확한 맥점, 내가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만 구분하면 되는 거지 이 종목이 단기간에 어떤 이슈가 나올 것이다.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 기업이 당분간에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확실하게 이 종목이 지금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끝내놓고 지금 갈 것이다. 그럼 매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못 갈 것 같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TV방송 끝까지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요. 이어지는 방송까지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불릴 수 있는 정말로 찍었을 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여섯 개의 상한가 종목을 골라주셨던 강태구 전문가님의 마지막 관심주 바로 우양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4,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증시의 황제 우라노스님. 네, 패스고요. 34,7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네, 이 종목 도와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이 종목 선택할게요. 멋있는 강태공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고려제약이고요. 매수가는 14,848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네,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네패스입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업황을 보고 접근하신 거는 좀 잘 하시는데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이 조금은 더 해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패스라는 기업이 이제 PMIC 바로 이제 칩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왔고 어쨌든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전방 산업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다운됐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컨센서스상으로 보더라도 2분기부터 시작해서 4분기까지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패스를 만약에 이제 투자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내년까지는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고 들어왔다라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손절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자면 앞전에 이제 추세적인 구간 한번 깨졌던 구간이 27,000원인데 27,000원 구간 꼭 손절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단기 반등 나올 때 32,000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한번 나올 거라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까지 혹시 대응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축소를 하시든 아니면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보고 나가시든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패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고려제약입니다. 자, 우리 강태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일단 고려제약이라는 종목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봤을 때 굉장히 아쉽다. 조금은 걱정되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슈 자체가 왜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려제약이라는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보통 TV 방송이 끝나는 이어진 방송까지 강의를 하면서 고려제약이라는 종목을 제가 그 당시에도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어요.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 고려제약이라는 종목의 차트적인 흐름을 단기간에 쏘아 올리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당시에는 어떠한 특정 이슈보다는 뭐 지금 뭐 과거에 뭐 치매, 고려제약도 치매 관련된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가 책임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른 이 수혜 이런 걸 보면서 좀 치매 쪽으로도 좀 이슈가 나와주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눈여겨보라고 했던 거고 사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이 어린이 괴질 관련된 이슈로서 좀 끌어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게 사실 제가 이슈에 대한 건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려제약 종목이 이미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었다라고 하면 고려제약 역시도 8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런 구간대 누군가 물량을 모아간다. 주가가 이제 슬슬 올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그때 강력하게 매수하는 거지 사실상의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 구간대에서 올라탔다. 사실 14,800원이다. 이거 거의 최고점에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이 종목을 손절도 못 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상담을 보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지금 이 자리에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은 이 11,000원대가 마지노선이 돼줘야 될 자리입니다. 11,000원에서 만원에서 11,000원. 만원에서 11,000원대가 이 구간대가 거의 마지노선이 돼줘야 될 자리고 이 구간까지 무너진다라고 하면 전 다시 8,000원 정도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 종목 이미 개인적으로 저는 시청자분께서 마이너스 30% 가까이가 다가오게 된다고 하면 손절을 못 칠 까 생각하고 있고 그나마 차트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봉이나 월봉 본다고 하면은 이전에 뚫지 못했던 고점대를 지금 보면 그래도 3년 만에 다시 뚫어낸 거예요. 3년 만에 다시 뚫어낸 거고 주봉 역시도 동일하게 뭐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만원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1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비중적인 자금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추매를 하셔가지고 15,000원까지 봤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전략, 수익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좀 취하시고 대신에 만원대를 깬다, 한 9,800원 정도 때를 깬다. 그러면 진짜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매를 하더라도 만원대는 꼭 손절가는 꼭 한 9,800원대까지 지켜주시면서 1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탈출하는 흐름으로 좀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2부에서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어떻게 가야 될까요? 2주 남았습니다. 7월 달 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테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말은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유독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실적주들 찾아서 저점 매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의 이 수익 만세가 지금 1부에서 끝난 게 아니라 2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할 거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2부까지 이어서 다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강의를 통해서 다음 주 전략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 2부에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호 전문가님의 3시 온라인 무료 방송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내려보시면 우리 강태호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저희 오늘 다음 주 시장에서 큰 수익 볼 수 있는 그 종목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는요 잠시 후 2시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